아직 전국에 15곳뿐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규제 해제 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청남대 청사진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남이섬을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축사 입지 규제가 지나치다며 축산인이 주도하는 조례 제정이 보은에서 진행 중입니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발의를 청구한 충북 첫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추진됐던 국가정원이나 과선교 철거 등 충주시 역점 사업 속도가 기대만 못합니다. 민선 파기 큰 숙제가 생겼습니다. 고령 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격 검사의 실효성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비공식 방문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 지시하면서 충청북도가 청남대 개발 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처럼 국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40년 넘게 묶여있던 이 규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진천 선수촌과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후 청남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방문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과 1시간 반 정도 청남대를 함께 산책했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환경부 장관도 동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남이섬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이섬도 수자원 규제 지역이지만 국민 관광지로 부상했듯이 청남대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푸는 문제는 어렵지만 공공 목적의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지사는 전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실상 규제가 풀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놓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지사는 청남대를 역대 대통령 기념 공간이 아니라 남이섬 같은 젊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남대를 주제로 한 남이섬처럼이라는 시를 지어 윤 대통령에게 보내고 기자회견장에서는 직접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갔다 구름처럼 청남대를 우리에게 다시 던져주고 그가 가고 청남대의 봄이 왔다. 저는 청남대의 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남대 주변에 친환경 유람선 운항과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의 한마디로 40년 넘게 꽁꽁 묶였던 대청호 지역의 규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충청권 식수원인 만큼 인근 지자체나 환경단체가 반대할 수 있고 숙박시설과 음식점 운영 역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델로 삼은 남이섬은 민간 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 지사는 조만간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청남대를 어떻게 바꿀지 하나하나 도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청북도가 기록적인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 긴급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도민 성금 모금과 구호품 모으기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수입 꽃게와 생선 등 60건씩 매달 한두 차례 시료를 수거해 요오드와 세슘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고 이르면 4월부터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은의 한 축산 농민이 법령상 정해진 축사 입지 규제를 완화하자며 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습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 직접 청구권이 생긴 이후 충북에서 첫 사례인데요. 서명부까지 제출됐는데 실제 제정되면 축산계에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는 지방도 이상의 도로와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합니다.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뒤 2013년 2월에 생긴 시행령 규정 때문인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등 방역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은의 한 축산 농민이 이 제한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거리를 15m까지 줄여달라는 주민 조례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년 넘게 보은군은 물론 농림당국과 국민신문고, 권익위 등의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축사를 추가로 지으려다 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지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를 통해 직접 해결에 나선 겁니다. 허가 제한 거리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 예외 규정이 단초가 됐습니다. 유효한 청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서명 인수는 18세 이상 보은 인구의 50분의 1인 580명. 해당 농민은 중복 인원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그보다 2배나 많은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서명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검증이 진행 중인데 통과하면 청구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청구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가 일치하는지 먼저 주민등록상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선거권을 가진 사람인지 결격사유 조회를 한 뒤에 이전에 제출되었던 청구인 명부 미달 인수인 226명 이상이 되면 요건을 갖추면 군의회가 청구안을 수리하고 의장이 직접 해당 조례를 발의합니다. 다만 실제 제정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축사 주변 환경 문제는 물론 가축 방역과도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해관계인이나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 수도 있고 법에 또 위배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1년 이내에만 심의 의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이 제출한 서명부 검증은 이달 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축사와 도로 사이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 추진은 전국에서도 첫 사례로 알려져 충북 첫 주민조례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민선 8개 충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내용이 대부분인데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세심한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충주시의 역점 사업이었던 국가정원 조성. 지자체가 앞장서고 정치권이 호응하며 시민 5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충주시는 최근 능암 늪지에 지방정원을 먼저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원으로 하려 했던 예정부지 일부를 시에서 먼저 정원화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시기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하는데 좀 국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관문인 달천동 과선교 철고도 몇 년째 제자리입니다.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고 도심 확장이 막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사고도 유발하고 있어 철거 여론은 높습니다. 때마침 충북선 고속화에 따라 선형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2천억 원가량 늘면서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9만 명의 시민 서명을 전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이제 사업비가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KDI에 대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 내로 노선이 고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시유지에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시민 골프장 조성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미 충주에 골프장이 14곳이나 있어 공공 참여의 명분이 떨어지고 환경 문제도 해결할 과제입니다. 박혜수 충주시 의회 의장은 자신의 SNS에서 있는 골프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시민 골프장을 만드냐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패를 이야기하기에는 빠르지만 여러 해 전부터 사업 필요성과 계획을 밝혔던 충주시인 만큼 현안 사업의 진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외국계 차세대 배터리 기업인 SES AI 코리아가 충주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SES는 앞으로 5년 동안 1,956억 원을 투자해 충주 메가폴리스 8,000제곱미터 부지에 차세대 배터리 연구와 제조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충청북도 충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2년 MIT 공과대학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SES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차세대인 리튬 메탈 배터리 시제품 성공 이후 국내외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인 노인에게는 면허 자진 반납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 자격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50년 남짓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대현 씨. 76살의 고령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권장받는 나이이지만 생계 등 여러 이유로 당분간 운전대를 놓진 않을 생각입니다.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아예 이 운전이라는 건 못하잖아요. 나이 먹어갖고 이 소일거리가 없으면 반납이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노인들의 인지와 신체 능력 저하 때문에 70살이 넘으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5년 동안 참여율은 고작 2% 안팎. 65살 이상 택시와 버스 운전자에게 의무화한 정기 면허 유지 검사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시야각, 도로찾기 등 인지 능력과 반응 속도 등 7가지를 검사하는데 이걸 책상에 앉아서 합니다. 이마저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체 검사로 대체할 수 있어서 합격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판정 기준을 너무 강화해버리면은 또 운수종사자 생계랑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화는 하지만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고령 운전자는 더 낮은 강도로 시력 등 신체와 인지 능력 검사만 받습니다. 노인들의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시험하고 조건부 면허로 운전 시간이나 구역을 제한하는 미국과 유럽 일부, 일본 등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신체 능력과 더불어서 좀 실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점검하는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령 운전자분들 스스로 운전 능력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야지.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경찰청은 내후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의 발달장애인 활동센터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5, 60대 장애인 2명과 20대 가스배관 작업자 등도 1,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오후 2시 20분쯤 청주시 가덕면의 한 컨테이너에 불이 나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자 신원과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야산 정상에 있던 18제곱미터 크기의 컨테이너 주변에는 난로와 침대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선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조합원 178명을 속여 68억 원을 편취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직 2구역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업무대행사 운영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청 본관 문제로 불거진 여야 갈등으로 청주시의회가 오늘도 파행을 빚었습니다.
임시회 사흘째를 맞아 6개 상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모든 상임위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복지교육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로 열린 스키 알파인에서 청주고 김세연과 솔밭중 이시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세연은 강원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열린 남자 고등부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에 46초 86의 기록으로 충북 첫 금메달을 안겼고 이시호는 대회전 중등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이시호 동생인 이민우는 중등부 대회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